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불안하고 걱정을 느끼면서 배우자나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상대방이랑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 상대방이랑 서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의지하고 의지받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 셋 다 연애 방식이 너무 달라요. 심리학자는 이런 친밀한 관계,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사실은 어린 시절 부모와 맺었던 상호작용의 방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이론. 그게 바로 애착 유형 이론이라는 겁니다.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애착 유형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유아기 때 부모와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 신뢰와 애착 형성되는 방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서 친밀 관계를 맺는 타입으로 자리 잡는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불안감과 긴장도가 높고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쉽고요. 이 애착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같은 스타일의 사람한테 끌리는지도 설명해 주는데, 어린 시절 부모가 변덕스러웠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변덕스럽게 대하는 사람한테 끌려요.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의 변덕스러움이 불안하면서도 이 불안이 주는 그 익숙함,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익숙한 느낌에서 안정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연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착 유형의 4가지 타입을 알아볼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4가지 타입이 있어요. 가로축을 보시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불안성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불안성. 세로축을 보시면은 밑으로 갈수록 높은 회피성, 위로 갈수록 낮은 회피성입니다. 안정 애착형은 왼쪽 위에 있어요. 보면은 낮은 불안성, 낮은 회피성이에요. 이런 타입은 부모가 영유아기부터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인 경우예요. 부모가 내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 애는 불안을 훨씬 적게 느끼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거든요. 안정 애착형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적당히 의지하면서도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해요. 이들은 서로가 각자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막 잃어버릴까, 버림받을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약속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감정이 상했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전달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반대로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어떻다. 그런 감정을 들어주고 민첩하게 대응을 해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정 애착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입 애착형을 보면은, 그래프 보면은 높은 불안성, 오른쪽 위에 있는데 높은 불안성에다가 낮은 회피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안감이 상당히 높겠죠. 어린 시절에 이런 몰입 애착형인 유형인 사람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막 아이를 양육을 했다던가 그래서 불안정하게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애착 관계가 몰입 애착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변화함에 따라서 아이는 부모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몰라, 엄마의 기분이.
그래서 나를 또 때리면 어떡하지? 엄마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주는데 기분 나쁠 때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자신의 애가 요구나 항상 충족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버리거나 혹은 언제라도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부모에게 더 많은 의존과 집착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피하지 않아요. 계속 다가가요. 몰입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종종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요. 상대에게 강한 의존성을 보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언제 나를 나쁘게 대할지 모르니까. 이들은 상대방에게 많은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을 해요. 불안한 거죠. 상대가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디에 가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는지 전부 알고 싶어. 자, 그 다음에 공포 회피 애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상으로 높은 불안성, 높은 회피성이죠. 그래서 불안감도 높고 피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어린 적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시, 냉대를 경험한 사람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 수치와 같은 감정을 심어가지고 자존감을 크게 훼손시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여기고, 따라서 자신에게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부모가 나를 무시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공포 회피형으로 가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버림과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멀어지고 냉담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감정의 기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연애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쉽게 만남을 시작은 해요. 시작은 이제 다 좋은 상태로 시작하는데 점점 만날수록 개월 수가 1년, 2년 지나갈수록 관계가 깊어지게 되겠죠. 더 가까워지고 가족도 만나게 되고, 이런 깊어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두려워지는 거죠. 이 유형의 특징은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불안감은 느끼는데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대신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인데 거부 회피 애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유형은 높은 회피성, 낮은 불안성, 왼쪽 아래에 보면은 있는데 불안함은 낮은데 회피를 많이 해요. 이런 거부 회피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돌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양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들은 부모의 정서적인 반응이 불안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부모의 감정적인 무시, 부모의 냉담함 혹은 감정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의 부족 등으로 자신이 감정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거부 회피 애착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회피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의존이나 정서적인 위로를 요구하지 않아.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또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야.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안 보내면은 서로에 대해 모르거나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연애 관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불성실한 친밀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표면적인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고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얕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빨리 끊어내고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 회피, 애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안하거나 불안정적인 연애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애착 유형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 애착 유형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정한 연애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 일단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었다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아 성찰과 변화의 여지가 있고 새로운 안정적인 친밀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정적인 애착 유형, 연애 타입인 사람들은 나보다 안정된 애착 유형을 가진 상대랑 연애를 좀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불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안정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은 이 상대방을 타인을 믿고 친밀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능숙해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죠. 진실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점차 불안감도 사라지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착 유형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